보나세라,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지난주에 해보셨나요? 차가운 소스를 얹은 로스트 비프. 조금 덧글에서 재밌는 소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좀 힘이 납니다. 네, 덧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네치아로 가볼 거예요. 베네치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일단은 바다. 그죠? 네, 바다 수상도시예요. 그래서 베네치아를 들어갈 때 기차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도시가 다 있지? 막 이러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그 막 이탈리아 특유의 많은 조각과 성당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다 위에 어떻게 보면 지어져 있는데, 베니스는 아무래도 수상도시다 보니까 해산물이 많이 발달했겠죠. 네, 그래서 베네치아에 가면 제일 먼저 꼭 찾아갔던 곳이 있어요. 리알토 다리 아시죠? 리알토 다리 근처에 마돈나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유학할 당시에 20년 전쯤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늘 갔었던 곳인데, 지금은 먹을 곳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맛있는 집이 항상 고민입니다. 거길 또 가야 되나 막 이러는데요. 베니스에서 꼭 드실 거는 사오르라는 정어리 전체 요리예요. 그거를 살짝 튀기듯이 하고 그 다음에 양파와 건포도 소스를 해서 먹는 건데요. 좀 호불호가 갈려요. 먹고 너무 맛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뭐지? 튀김과 양파와 건포도 이상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베네치아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게 사오르고요. 바다다 보니까 오징어 요리가 많겠죠. 그래서 사오르는 알려드려도 못해서 드실 것 같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가을이 지나서 우니꼬에 오시면 저희 메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도 해먹기 쉬운 깔라마리 프리띠, 오징어 튀김이죠. 그걸 해드릴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징어를 제가 이렇게 몸통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생물을 바로 급냉한 냉동 오징어긴 한데 8월을 쓰시면 제일 좋고요. 냉동으로 된 이 오징어 링도 쓰실만은 해요. 근데 조금 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로나 그런 거 구입하시면 좋고요. 다리도 튀기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부분도 제가 이렇게 튀겨놨어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을까요? 요 끝부분이 징그러워요. 걔는 잘라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 오징어 먹물 리조또에 쓸 건데, 그 부분을 잘게 다져서 제가 따로 준비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예쁜 부분만 딱 모아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먼저 이 기름이 데펴질 동안 깔라마리 프리띠에 들어갈 소스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방울토마토로 만든 토마토 소스인데요. 이거 되게 쉬운데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그럼 이걸로 토마토 소스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방울토마토 소스 20개를 잘게 다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얼마치를 해야 토마토 스파게티가 나올까요? 가격이 안 맞죠? 근데 이렇게 조금 소스 만들어서 찍어 드시는 거, 그런 거로는 아주 좋아요. 이거 꼭 해서 드셔보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올리브유를 잊어버렸어요. 자, 올리브유를 두르시고요. 여기다가 양파 다진 거 1큰술 정도 넣으신 다음에 보글보글 소리 나죠? 샤샤샤 소리 나면서 양파가 익어요. 여기다가 방울토마토 잔 거 막 이렇게 썰기 너무 힘들어 하시면 중간 토마토 아세요? 요즘 깜파리 토마토, 마틸다 토마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태리 품종. 그거로 하시면 맛있고요. 데저트 토마토 나올 때 그거 하셔도 좋고요. 네, 큰 토마토는 싱거워요. 그래서 별로 안 맛있어요. 방울토마토 중에서 조금 큰 토마토나 그런 걸로 하시면 되고, 색깔 토마토 넣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파가 갈색이 나면서 숨이 죽을 때, 그때 양파는 단맛을 끌어내기 시작해요. 이렇게 잘 볶으셔서 하시면 굳이 설탕 안 넣으시고도 달콤한 토마토 소스를 만드실 수 있어요. 성격 급하게 양파 넣었으니까 이제 넣어야지 하시고 넣어버리시면 양파가 단맛을 내기 전에 같이 막 볶아지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양파가 볶아졌죠? 그러면 방울토마토 넣으시고요. 이건 이제 안 저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두를게요. 소금 조금 두르고, 그 다음에 바질도 미리 툭툭 썰어 넣으셔도 돼요.
불을 약간 줄일게요. 불을 줄인 상태에서 한 7, 8분 정도 계속 졸여주시면 토마토 소스가 이렇게 방울토마토들이 으깨지면서 즙이 생겨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가 될 거고요. 이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도록 해주시고요. 페페론치노 넣으시면 아주 매콤한 이태리식 칠리 소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졸이시면 돼요. 이 샤샤샤샥 소리가 안 날 때 그때 제가 쳐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중력분이랑 감자전분이랑 섞어 놓은 거거든요. 요걸 이렇게 섞으셔서요. 여기다가 얼음을 2덩어리 제가 놓을게요. 얼음 넣고 그리고 탄산수를 쓰셔야 돼요. 탄산수를 쓰시거나 아니면 맥주를 저희 집은 늘 맥주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늘 먹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빼놔요. 이렇게 음식에 넣으려고.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섞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 양은 조금 이걸 적어드리기가 애매한 게요. 그냥 후루룩 흐르도록 그렇게 그냥 양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래도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시게 물량도 적어서 저 이거 동영상 보시면 밑에 레시피 보는 장면 있죠? 거기다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중력분하고 감자전분은 중력분이 반컵 했을 때 감자전분은 3분의 1컵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이 소리가 막 커지면서 조금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 얼음이 녹으면서 슬슬 숙성되도록 좀 기다려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얼음이 아직 녹지 않았을 때는 약간 이렇게 뻑뻑하게 하시고요. 얼음이 녹으면서 묽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밀가루 요게 다 안 녹아도 돼요. 약간 덩어리가 져도 상관없으니까 숙성을 시켜주고요. 여기다가 파슬리 미리 뿌릴게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도 조금만 넣고요. 조금은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뿌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숙성을 해둡니다.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소리가 토마토 소리 보세요. 줄어들었죠? 이제 나 물 없어 그 소리예요. 물기 없으니까 나 좀 쳐다봐. 그럴 때 버터 넣으세요. 버터 넣으시고 잘 볶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터가 싹 스며들도록. 되게 매워요. 이태리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매콤한 향이 막 나요. 자, 이렇게 해서 버터 다 녹으면 꺼두시면 돼요. 자, 이제 탄산수에서 요거 숙성시키는 동안 저희가 요 오징어를 구울 건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집에서 이태리에서 해 먹을 때는 이거랑 밀가루랑만 파마산 치즈, 파슬리만 이렇게 해서 튀겼어요. 그러면 되게 아삭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잘 안 돼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밀가루가 틀린 건가. 그래서 요렇게 이 반죽을 또 해가지고 해서 먹는 게 바삭해서 이렇게 2가지를 쓰는데요. 원래는 비닐봉투에 제가 늘 좋아하는 안나 할머니식 큰 비닐봉투에 중력분 밀가루 넣고 감자전분 좀 넣고 그 다음에 오징어 다 넣어요. 그리고 파슬리, 파마산 해서 쉐킷쉐킷 흔들어요. 그러고 나서 딱 튀겨서 주셨었거든요. 분명히 물을 안 들어갔어요. 물이 안 들어갔는데 그땐 바삭했는데 여기서 하면 잘 안 돼서요. 그냥 우리가 하는 식. 여러분들은 실패 안 하시려면 그거 하시면 되겠죠. 튀김가루 넣어서 하시면 절대 실패 안 하겠죠. 그치만 드셨을 때 구별이 안 가지 않을까요? 이태리식 튀김과 우리나라 오징어 튀김과. 그래서 요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은 뺐고요. 왜 뺐냐? 이게 주르륵 흐르죠? 예,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농도가 뚜두둑하지 않고 주르륵 흘러요. 그러면 이제 농도가 된 거거든요. 얼음을 계속 넣어두면 얼음이 녹아서 이게 완전히 묽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얼른 빼놨고요. 이렇게 살짝 묻혀줄게요. 네. 묻힌 후에 요거를 여기다 넣자마자 이제 빼서 넣을 건데요. 얘를 기름이 어떻게 올라왔나 알아야 되잖아요. 기름이 올라왔나 알려면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온도계 4하고 이러면 튀김 안 해먹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서 파샤샤샤. 그죠? 더 정확한 거는 반죽을 흘러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갔다가 바로 튀어 올라와요. 지금 보셨죠? 예,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바로 튀어 올라오지 않고 약간 생각하듯이 잠겨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로 튀어 올라오도록.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묻힌 후에 툭툭 털고요. 바로 넣습니다. 네, 금방 올라오죠.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둥둥 뜨면 다 익은 거예요. 네, 이제 튀김 소리가 되게 작아졌죠. 예, 이러면 다 된 거예요. 노르스름 하면서 튀김 소리가 작아지면은 건져내시면 됩니다. 건져내셔서 먼저 키친타올이나 종이 위에서, 유산지 위에서 기름을 한번 빼주세요. 기름을 한번 빼주시고요. 아무래도 약간 반죽이 있어서 옷이 뚱뚱하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약간 중국식 같아서 별로 선호하지 않고 밀가루 가루만 하는 게 좋은데 그걸로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요. 자, 제가 혼자 한번 더 연구해보고 강력분도 해보고 중력분도 해보고 가루만으로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 아까 토마토 소스 만든 거 이렇게 해서 칠리 소스처럼 찍어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토마토 소스를 더 토마토 소스처럼 하고 싶다 하면 약간의 육수를 넣고선 채소 육수 넣고 더 오래 끓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질감이 좀 살아있게 그냥 이렇게 해서 찍어 드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완성된 거를 제가 피크닉 가듯이 이렇게 종이에다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드셔도 돼요. 뜨뜻할 때 여기다가 바로 파슬리 한번 더 뿌리고요. 파마산 치즈를 싹 뿌려주시면 튀김옷이 이렇게 뭐지 따뜻할 때 치즈가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래서 소금만 뿌린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래서 후추를 조금 뿌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샷이 됐어요. 엄청 간단하죠? 그죠? 정말 쉽게 튀김 조그맣게 별로 안 어지르고 할 수 있어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이렇게 해서 맥주하고 같이 드시면 되고 어디 피크닉 갈 때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싸서 가서 드시면 돼요. 이태리 가시면 여름에요. 베네치아도 그렇고 그 밑쪽으로 아드리아해 쪽이라고 그러죠? 밑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포장마차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요. 오징어 튀김을 집어서 비키니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예,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종이봉투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자, 오늘도 너무나 쉬운. 제가 오늘은 촬영을 이 옷 입고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주에 오징어 먹물 리조또로, 왜냐면 같은 오징어 요리여서 예, 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네, 요번 주는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도 베네치아 요리인 오징어 먹물 리조또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고요. 이제 더위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튀김 요리도 해서 드셔도 되고요. 가을 되면 날씨도 좋아서 요리하기도 좋고 재료들도 많아지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재밌는 요리 계속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Ciao a tutti!